번째 경기 에스테그랄 대 알쇼르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테그랄은 직전 경기에서 아라흘리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라파엘 실바와 에스라미의 연속골이 터지며 두 차례 리드를 잡았는데 페널티킥 허용이 아쉬웠다. 이번째 골을 기록한 에스라미가 퇴장당한 점도 있었다. 그래도 강팀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16강으로 갈 수 있는 8위를 유지했고 이 경기에서 16강행을 결정지으려 한다. 알쇼르타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페르세폴리스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 초반 모하나드 알리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동점골을 허용했고 인저리 타임에 상대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아직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8위 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공격적 운영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알리와 파르안 등 이라크 국대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에스테그랄의 승리를 본다. 측면 공격수인 에스라미가 결장하는 점은 아쉽지만 블랑코와 마사리포프, 니크나프 등 에스라미의 공백을 메우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선수들은 차고 넘친다.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데다 아챔 최하위 팀을 상대하는 에스테그랄이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알사드 대 아라흘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사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알 나스르를 잡고 16강행을 확정했다. 자책골이 나오며 리드를 잃은 경기였는데 경기 종료 직전 우나스의 결승골로 난적을 잡았다. 사우디 상강이 워낙 앞서 나간 이번 대회인데 사우디 리그 팀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 카타르 대표팀의 주포인 아피프를 중심으로 크리스토 곤잘레스와 알 바이티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다. 알 아흘리는 에스테그랄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알힐랄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6경기에서 5승 1무 승점 16점을 기록하며 이미 16강 직행을 확정했고 서아시아 전체 1위를 노리고 있다. 리아드 마레즈와 이반 토니, 알브라이칸 등 최고의 공격진이 아첸과 리그 모두에서 마무리를 잘했고 프랭크 캐시에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접전을 본다. 알 아흘리의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좋지만 원정에서 상대할 알사드가 쉽게 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캐시에와 알라시디 등 점유율을 따내는데 능한 중앙 듀오가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이바네스와 데미랄이 골키퍼 앞을 지켜낼 알 아흘리가 원정에서 차선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알나스르 대 알왓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 나스르는 선두권을 유지하는 알힐랄과 알 아흘리를 추격 중이다. 사우디 리그에서는 알힐랄과 이티하드에 밀리며 3위권에 처져 있는데 아쳔에서도 살짝 아쉬운 성적이다. 그래도 최근 흐름은 좋다. 리그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을 추격했는데 호날두가 확실한 마무리를 했다. 탈리스카의 공백을 메울 카드로는 콜롬비아 특급인 존 듀란을 영입했다. 알 와슬은 직전 경기에서 알라이안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안정적인 서아시아 8강권으로 갈 수 있었는데 측면 수비수인 알 아지지의 자책골이 아쉬웠다. 그래도 사우디 상강과 알사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아쳔에서 선전 중이다. 한국 국대 센터백 출신인 정승현을 비롯해 살레와 수루르 등이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았다. 알 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알와슬은 수비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 경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브로조비치와 오타비오가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작업을 이끌 것이고 호날두와 마네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알 나스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에서 토리노에 패했다. 레체와 몬차 등에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린 상황이었고 더 높은 순위를 원했는데 토리노에 무너졌다. 그래도 그 경기 이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예리미나와 자파 등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고 피콜리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녔다. 라치오는 최근 연패를 당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에 패했고 주중 유로파 원정에서는 브라가에 패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브라가 원정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주중에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지 않았기에 이번 원정에서는 디아와 이삭센, 카스테야노스의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포르투갈 원정을 다녀온 라치오지만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주축 선수들이 나설 수 있다. 또 피콜리 의존도가 높은 홈팀과 달리 카스테야노스 외에도 페드로와 이삭센, 디아 등 해결할 선수가 차고 넘친다. 델레바시로와 귀행두지의 중원 장악도 있을 라치오가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에 패했다. 마두에케의 골이 나오며 승점 추가를 원한 경기였는데 후반 상대에게 연속골을 허용했다. 울버햄튼전 승리로 최근의 부진을 벗어날 기회를 잡았는데 상승세의 맨시티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홈경기에서 반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행인 건 주중 일정이 없었고
포파나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없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에서 빌라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선 에메르송의 골이 있었기에 상위권 팀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최근 부상자 여파로 인해 경기력은 아쉽다. 안토니오와 필크루그 등 2명의 스트라이커가 부상 아웃된 상황이고 파케타와 보인 등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도 정상 몸 상태가 아니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웨스트햄은 서머빌과 쿠두스 등 빠른 발로 돌파가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러나 리스 제임스가 돌아와 쿠쿠렐라와 함께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첼시를 무너뜨리기 어렵다. 엔조와 카이세도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두에케와 네투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지로나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리그 연패를 당하며 상위권과 격차가 늘었다. 지난 시즌 내내 우승 경쟁을 하며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했고 챔스에도 진출한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다소 아쉽다. 주중 경기에서는 아스날에 패하며 챔스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그래도 원정이 아니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이번 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 포르투와 치강코프, 브리안 힐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 것이다. 라스팔마스는 후반기 시작 이후 나선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리그 선두를 달리던 바르샤에 승리하는 등 좋은 12월을 보냈는데 휴식기 이후 펼쳐진 리그에서 주춤하고 있다. 지난 오사수나 전에서는 야누자이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에스고의 퇴장이 결정적이었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라스팔마스는 라미레스와 모레이로 등 나리가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측면 공격수들이 있다. 그러나 에스고의 이탈 속에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미드필더진이 부족하다. 반더 비크와 마르틴이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치강코프와 포르투, 단주마 등이 기회를 노릴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